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단군 기념 주화를 발행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에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단군전이라는 기념 주화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이러한 단군전이라는 기념 주화를 발행한 것이 단순히 이 고려인을 비롯한 소수민족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정부가 너무나도 왜곡되어 있는 고조선의 실제 역사를 알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과 한국은 상당히 많은 문화적, 혈연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카자흐스탄 국인데 이 가운데 있는 새가 바로 삼루카즈나라는 새입니다. 태양을 이고 날고 있는 까마귀가 바로 삼루카즈나인데 이 고구려의 삼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의 대표적 상징인 이 삼조고와의 특성과 매우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카자흐스탄 정부가 단군전을 발행한 것 또한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군 신화의 주인공인 환웅이 도읍한 신시라는 땅은 지금의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지금 한반도 북부에 있는 백두산은 가짜 백두산이고 진짜 백두산은 바로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중국 고금 지명 대사전과 기타 사료적 검토를 통해서 이 태백산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곳을 정리하면 이 한텐그리산과 알타이 산맥 그리고 골륜 산맥 이 세 가지 산이 이 유력한 후보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도상에서 표시를 해보면 바로 이러한 산들이 환웅이 내려온 3위 태백의 후보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카자흐스탄의 알마티라는 이 지역이 왜 환웅이 내려온 3위 태백인지에 대해서 한번 사료적 검토를 면밀하게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해경의 기록을 보면 대황해 가운데 불암산이 있으며 숙신시에 나라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대황, 즉 커다란 황무지 가운데에 불암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근방에 숙신이라는 나라가 있다 이러한 기록입니다. 또 진서 동이열전 숙신편을 보면 숙신시는 일명 음루라고도 하는데 불암산 북쪽에 있으며 부여에서 60일쯤 가야 하는 거리에 있다. 동쪽으로는 큰 바다에 연해 있고 서쪽으로는 구만 한국과 접해 있으며 북쪽은 약수에까지 이른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대황의 가운데 있는 불암산이라는 산의 북쪽에 숙신 즉 음루라는 나라가 있고 숙신 위쪽에 약수라는 강이 있습니다. 이게 강인지 호수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동쪽에 큰 바다가 있고 서쪽에는 구만 한국과 접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죠. 이어서 후한서 동이열전 음루편을 보면 음루는 옛 숙신의 지역에 있는 나라이다. 부여에서 동북쪽으로 천여리 밖에 있는데 동쪽은 큰 바다에 닿고 남쪽은 부곡쪽과 접하였으며 북쪽은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다. 그 지역은 산이 많고 험준하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숙신이 있는 음루라는 지역은 이 불암산의 북쪽에 있는데 이 근방에 큰 산악지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부여에서 동북쪽으로 천리 떨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천리가 약 400km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북사열전 물길편을 보면 불렬에서부터 동쪽 지방은 화살이 모두 도라살인데 바로 옛 숙신시의 땅이기 때문이다. 동이 중에서 강국이다. 그 나라 남쪽에 종태산, 즉 도태산이 있는데 중국말로 태왕산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따라서 고대의 숙신시가 음루라는 이름으로도 불렸고 이것이 물길이 되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물길 남쪽에 불암산이 있는데 이 불암산의 다른 이름이 도태산, 즉 종태산이고 이것을 태왕산이라고도 불렀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위서 열전 물길편에 나라 남쪽에는 도태산이 있는데 위나라 말로는 대백으로 호랑이, 표범, 큰곰, 이리가 사람을 해쳐 사람들이 산에서는 오줌이나 대변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이 불암산이라는 산이 도태산이고 태왕산이며 이것이 바로 태백산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신당서 북정열전 흑수말가를 편을 보면 수십부로 나뉘어져 추장들이 각기 자치를 한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는 송말부로서 가장 남쪽에 위치하며 태백산에 이른다. 그 산은 도태산이라고도 하는데 고구려와 서로 다른다.
송말수의 연안에 의지하여 사는데 이 물은 태백산 서쪽에서 흘러나와서 북으로 타루하에 들어간다 라고 했습니다. 자, 숙싱이 음루가 되고 물길이 되며 또한 흑수 말갈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고, 흑수 말갈의 가장 남쪽에 송말부가 있는데 이것이 가장 번성한 부족이고, 이 송말부의 땅이 이 태백산과 붙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백산의 서쪽으로 송말수라는 강이 흐르는데 이 송말수가 서쪽으로 흐르다가 북쪽으로 타루하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시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신당서 북정열전을 이어서 보면 조금 동북쪽에 있는 것이 골돌부이고 그 다음의 것이 안거골부이며 더 동쪽은 불렬부이다. 거골의 서북쪽에 있는 것이 흑수부이고 송말부의 동쪽에 있는 것이 백산부이다. 부와 부의 사이는 먼 것은 300~400리이고 가까운 것은 200리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자, 여기서 주목할 만한 대목이 나왔습니다. 바로 흑수부와 백산부라는 이름인데, 지난 방송에서 환웅이 내려온 이 삼위태백이라는 것이 다른 역사 기록에서는 흑수 백산의 땅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말갈의 땅에 흑수부와 백산부가 있기 때문에 기록상에 나타나는 이 말갈의 땅에 바로 환웅이 이제 도읍을 해서 신시라는 도시를 세웠다, 건국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록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도상으로 표시를 해보면 불암산, 즉 태백산이라는 산 바로 위쪽에 송말부가 있고 그 북동쪽에 골돌부, 북동쪽에 안거골부, 그리고 그 서북쪽에 흑수부가 있습니다. 또 송말부의 동쪽에 백산부가 있고 이 안거골부의 동쪽에 불렬부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흑수부와 백산부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흑수부가 이 지역에 있고 백산부가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흑수와 백산 간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지리적인 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안암로 삼성기 기록에서 동료 동남 800명을 흑수와 백산의 땅에 내려보내시니라고 했는데, 따라서 환웅이 도읍한 곳이 바로 흑수 백산이다 라는 기록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환웅이 도읍한 곳이 이 백산과 흑수의 사이, 즉 이 지역이 바로 환웅이 도읍한 신시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당서 북정열전 발해 편을 보면 발해는 본래 송말 말갈로서 고구려에 부속되어 있었으며 성은 대시이다. 고구려가 멸망하자 무리를 이끌고 음루의 동모산을 차지하였다. 그곳은 영주에서 동으로 2000리 밖에 위치하며 남쪽은 신라와 맞닿아 니하로 경계를 삼았다. 동쪽은 바다에 닿고 서쪽은 거란과 접하고 있다. 성곽을 쌓고 사니 고구려의 망명자들이 점점 모여들었다.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자, 발해가 송말 말갈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태백산 북쪽에 송말 말갈이 있고 이것이 바로 발해가 차지한 땅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발해의 동쪽에 이 동모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여기서 대조영이 이해고의 군대를 무찌르고 마침내 발해를 세웠다,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 발해 남쪽에는 니하라는 강이 있는데 이것을 경계로 신라와 접하였고 서쪽에는 거란이 있다, 이러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기록을 이어서 보게 되면 사리 걸걸중상이라는 자가 말갈의 추장 걸사비조 및 고구려의 남은 종족과 동쪽으로 달아나 요수를 건너서 태백산의 동북을 거점으로 하여 오루하를 사이에 두고 성벽을 쌓고 수비를 굳혔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이 말갈의 송말 말갈의 남쪽에 있었던 이 태백산의 동북쪽에 발해가 초기에 이제 털을 잡고 당나라에 대항을 했는데 오루하라는 강을 경계로 해서 요새를 쌓고 이제 수비를 굳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태백산과 그 근방에 있는 지형의 어떤 특성들을 한번 사료를 통해서 복원을 해봤는데, 이러한 조건들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지형이 현재 카자흐스탄 알마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이 바로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근방인데, 자, 아까 전에 이 불암산, 즉 태백산에서 서쪽으로 송말수가 나와서 타루아로 들어간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실제로 이 탈가르산을 태백산으로 놓게 되면 이 탈가르산에서 서쪽으로 나와서 북쪽으로 흘러가는 이 강이 존재합니다. 또한 북쪽에는 약수가 있다 이렇게 서술했는데,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큰 발하슈 호수를 약수로 놓게 되면 기록이 맞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발해가 오루하를 이 근거로 해서 이 수비를 굳혔다라고 했는데,
이 준가르 알타이 산맥을 동모산으로 놓게 되고 여기서 흘러나오는 강을 오루하로 놓게 되면 초반에 바레가 당나라의 추격을 피해서 이쪽으로 도피를 했다가 동모산과 오루화의 사이에 있는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바레가 초기에 세력을 형성을 했는데 나중에 세력이 강성해지고 고구려의 유민들이 몰려들면서 이 송말말갈의 옛 땅, 즉 이 알마티 땅을 점거를 해서 이 나라를 형성을 했다.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표시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신라가 왜 이 지역에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품을 수가 있는데 아까 전에 말갈의 땅 남쪽에 부곡조와 접해있다. 이러한 기록을 확인을 해봤는데 이 북사열전 신라편을 보면 고구려 동천왕이 관구검을 피해서 옥조로 도망을 했는데 그 옥조 땅에서 이 고구려 사람들이 이 왕을 따라서 돌아가지 않고 이 남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마침내 신라를 세우게 되었다. 이러한 기록이 북사열전 신라편에 나온다고 제가 신라에 관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남쪽으로 대해를 접하는 부곡조의 땅이 이제 신라로 계승이 되어서 이 지역에 있는 이 말갈 즉 발해와 이 신라가 이 미하를 경계로 해서 이 접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복원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갈의 6개의 부락이 이런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비정을 해보았는데 이것을 지도상으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비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태백산 즉 탈가르산 바로 북쪽에 송말부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비옥한 토지라고 할 수 있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부근에 존재했던 것이 바로 송말말갈이고 그 북동쪽에 골돌부, 북동쪽에 안거골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북쪽에 흑수부가 있는데 지난 방송에서 이 준가르 알타이 산맥, 즉 이 동모산으로도 할 수 있는 알타이 산맥에서 나오는 카라탈 리버라는 강이 있습니다. 이 카라라는 말이 투르크어로 검다라는 뜻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따라서 카라탈 리버를 흑수라는 강으로 비정을 하게 되면 이 흑수부라는 이 말갈 부락이 이 카라탈 리버 즉 흑수라는 강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한 위치 비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안거골부 동쪽에 불멸부 그리고 송말부의 동쪽에 백산부가 있기 때문에 아까 환웅이 내려왔다고 한 흑수와 백산의 땅은 바로 이 백산부와 흑수부의 사이에 있는 바로 이 지역이 환웅이 처음에 도읍을 한 곳이다. 이렇게 비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해가 초기에 이 동모산과 오루하를 근거로 해서 나라를 세웠다가 이 송말말갈의 땅을 차지를 해서 고구려의 옛 유민들을 모았다. 이렇게 표시를 해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런데 아까 전에 기록에서 숙신, 음루, 말갈, 발해가 동쪽으로 큰 바다 즉 대해에 접한다 이렇게 기록이 나왔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6번째 옥조에 관한 방송에서는 이 대해가 현재의 타클라마칸 사막이 과거에는 바다였다. 근데 그것을 옛 기록에서는 대해라고 불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 말갈, 즉 음루가 동쪽으로 대해에 접한다. 이런 기록은 이 말갈 부락이 이렇게 천사산맥을 동쪽으로 따라서 대해라는 이 타클라마칸 사막에 존재했던 바다와 인접을 해 있었는데 이들이 부곡절을 많이 약탈을 했다. 이들이 이 배를 타고 부곡절을 많이 약탈을 했기 때문에 부곡절 사람들이 여름에는 산맥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살고 있다가 이 겨울에 바다가 얼어버려서 더 이상 이 말괄과 음로 사람들이 약탈을 오러 오지 못하게 되면 다시 이 산비탈에서 내려와서 평야지대에서 살았다. 이러한 기록이 나온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 기록을 다시 살펴보면 발해는 본래 송말말갈로서 고구려에 부속되어 있었으며 성은 대시이다. 고구려가 멸망하자 무리를 이끌고 음루의 동모산을 차지하였다. 그곳은 영주에서 동으로 2000리 밖에 위치하며 남쪽은 신라와 맞닿아 니하로 경계를 삼았다. 동쪽은 바다에 닿고 서쪽은 거란과 접하고 있다. 자, 제가 고구려가 처음 나라를 세웠던 졸본이 현재 키르기스스탄의 촐폰이라는 지역이다. 그리고 촐폰이라는 지역은 지금 현재도 이 이시쿨 호수의 서쪽에 촐폰이라는 지명이 지금 현재도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구려가 이 전성기에는 요동 지역 그리고 페르가라문지 평양 지역 그리고
이 남카자흐스탄 전체에 걸쳐서 이 세력을 확장해서 말갈부락을 다 장악을 하게 되는데, 이 고구려가 망하고 나서 이 고구려의 자녀 세력이었던 대조영이 오루하와 동모산에 거점을 잡고 당나라의 군대에 대항을 해서 나라를 세웠다. 이러한 내용이고, 또 이 당나라의 영주에서 동으로 2,000리밖에 유치한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당나라가 하자르 칸국이라는 나라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을 찍어서 자세히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이 당나라, 즉 하자르 칸국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당나라의 영주에서 이 동으로 2,000리 떨어진 곳에 발해가 있었다. 이러한 기록이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남쪽은 신라와 맞닿아 니하를 경계로 삼았다고 했는데, 이 탈가르산, 즉 테백산과 천산, 한텐그리산 사이에 테케스 강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니하로 놓으면 이 발해와 신라 사이에 국경선이 되어서 발해와 신라의 영토를 이렇게 경계를 지을 수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 니하라는 강이 나중에 조선시대가 되면 두만강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바로 두만강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땅을 조선이 차지하게 되고, 이 발해가 있던 이 땅을 나중에 청나라가 차지를 하게 되는데, 따라서 청나라와 조선의 어떤 국경선이 되는 것도 바로 이 니하, 즉 두만강이 되는 곳입니다. 네, 이쯤 되면 눈치를 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청나라가 바로 준가르 칸국입니다. 역사에서 말하는 준가르 칸국이 바로 청나라다. 이것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환웅이 나라를 세운 흑수와 백산의 땅은 현재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에 있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고대의 태백산, 즉 부람산이라는 산이 바로 이 산이고, 그 위쪽에 숙신, 즉 조선이 있었는데 여기가 바로 환웅이 나라를 세운 흑수 백산의 땅이다. 그리고 3위 태백이다. 이러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 산해경, 해내경 기록을 보면 동해의 안, 북해의 모퉁이의 나라가 있는데 이름이 조선 천독이다. 그 사람들은 물에서 살고 타인을 사랑한다. 라고 했는데, 자, 아까 전에 이 타클라마칸 사막이 바다였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대해라고도 하고 동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고조선 시대, 즉 약 4,000년 전에는 이 빙하노근물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발하슈호, 즉 아까 전에 약수라고도 불렀던 이 호수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글어스로 보면은 이 물이 있었던 흔적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동해의 안쪽 북해의 모퉁이, 즉 이 지역에 조선이 있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산해경상에서 말한 기록과 상당히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고조선 시대의 태백산이 현재의 카자흐스탄 알마티 남쪽 탈가르산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기에 이 태백산이었던 탈가르산의 어떤 태백산의 지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고구려와 발해가 망하고 수많은 역사서가 멸실되게 되는데, 따라서 이 태백산이라는 지명은 좀 더 동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후에 태백산은 백두산과 장백산이라는 두 개의 산 이름으로 분화되어서 존재하게 됩니다. 조선왕조실록 기록을 보면 장백산과 백두산은 청나라와 조선의 국경선이 되는 곳이며 청나라가 기원이 바로 이곳에 있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조선의 영토가 요수의 동쪽, 장백산의 남쪽에 있어서 지역의 넓이가 만리나 된다, 즉 4,000km가 넘는다, 이런 서술이 있는데, 따라서 태백산, 즉 백두산의 위치를 추적하는 문제는 미궁수에 빠져있는 한국사 영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줄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이 조선왕조실록 등의 사료적 검토를 통해서 조선시대의 백두산이 어디였는지에 대해서 명쾌한 결론을 도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